자, 오늘 빠르게 좀 신텍스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는 수능국어 독서의 의미 파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장 수준의 의미 파악에 대해서 좀 배웠고, 문장 수준의 의미 파악을 하는 도구들, 문법과 구문인데, 저걸 보니까 의미는 되게 명확해졌음에도 선지 판단은 그 이후의 정보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의미라는 게 일단은 의미를 구분해주는 최소 단위, 그게 의문일 것이고, 단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단어를 보통 의미 최소 단위, 정확하게 국어에서는 형태소가 단어의 최소 단위고, 단어들이 모여서 구가 되기도 하고 절이 되기도 하고 문장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문장 수준에서 의미가 완결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품사에 의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순에 의해서, 그리고 주로 서술어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신텍스 통사 구조가 결정이 되면 문장의 의미 구조가 결정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이 지문은 역대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영어 지문이에요. 오답률도 가장 낮고 가장 어려웠던 지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예전 수업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시험이라는 거는 룰이 중요하고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룰과 약속을 알아야만 우리가 출제 의도에 적합한 대답과 사고 과정을 시간 안에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효율적인 접근도 될 것이고 정확한 정답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이 유형은 뭐하는 유형이냐는 거죠. 빈칸 추론 유형은 통계사상,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따라서 결국에는 주제를 넣으란 얘기였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뭐가 주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학만 공식 있고 딱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딱 들었을 때 저 사람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정도는 알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가 갈릴 수 있어. 그건 좋아하는 노래냐 아니냐지 사실은. 근데 누가 봐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덩치가 큰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덩치가 왜소한 사람이 있잖아요. 수능 국어는 그런 거거든. 그렇다고 공식화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공식할 수는 있죠. 덩치가 좋다, 뭐 키가 몇 센치 이상이다, 몸무게 몇십 이상이다. 근데 그거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요구인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굳이 덩치 큰 사람을 180 이상이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얼추 그 정도 되면, 야 그럼 179는 뭐 덩치가 작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사고방식이 좀 더 어떤 한쪽에 머물러 있다는 그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학생도 있을까봐 되게 순화된 표현을 쓰는 건데, 평소 톤앤 쓰자면은 굉장히 편견에 갇혀있고 굉장히 저차원적인 사고만 한다는 얘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차원의 사고까지 못 왔다는 얘기예요. 왜? 1-1은 2야. 이건 초등학생 다 이해해요. 근데 수능 국어에서 아름답대, 이 상황이 화자의 정서가 어떠냐, 와 이게 뭐 무슨 1-1은 2처럼 나오겠어요? 근데 나는 1-1은 2처럼 초등학교 잼민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거죠. 세상의 정보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정보 차원은요, 한 차원 높아요. 그러니까 저 차원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저 차원에 머무르면서 이상한 논리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사고방식만 만든다고. 결과적으로 박살난다고요. 모르니까 그래. 국어 영어가 유난히 그래요. 유난해 정말. 정확히 잡아드릴게요. 평가원 자료 바탕으로, 공문서 바탕으로. 자, 그러면 빈칸 추론은 결국에는 주제 추론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첫 번째, 뭐가 주제가 될 수 있냐에 주제의
그리고 구성원리라고 하고 전개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제가 될 수 있는 공식이나 주제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걸 또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이건 좀 더 글의 덩어리가 큰 차원, 거시적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좀 더 미시적 차원에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지문, 특히 주제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러프레이즈였고, 그럼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는 건 어쨌든 미시적인 정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단어든 단어에서 이어지는 문장이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원어민 다전 쭉쭉 읽었겠죠. 그런데 수능 영어였다면 이렇게 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With no attempt, 시도 없이는 there can be no failure, 실패도 없다. 그리고 자 그럼 봐, 이게 끊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그냥 끊는 게 아니에요. With no failure, no humiliation. 여긴 근데 앞에서 이미 반복됐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자 뒤쪽 가지고 같이 한번 끊어볼 건데, so 얘는 in과의 접속 또는 연결해준 역할을 하고 앞뒤 문장의 관계를 잡아주기 때문에 뒷문장에서는 문장 성분 안에 넣진 않을게요. Our self-esteem. 자 봅시다. Our 이라는 건 형용사예요. 명사에 관련된 놈들을 수식해주는 거야. self-esteem 명사겠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다들 배웠다시피 못 배웠으면 알아야 되는 건데, 영어는 첫 번째는 어순과 정해진 품사가 있어요. 얘가 문법의 거의 모든 걸 결정을 해요. 물론 동사도 상당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동사의 역할, 이게 한국말에서는 품사 동사가 아니라 성분 동사야. 영어도 마찬가지. 여기 동사는 성분 동사예요. 이 성분 동사가 한국말에서는 서술어고, 서술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어쨌든 어순상 또는 품사상 또는 동사 앞에 오는 명사 찌끄레기들, 명사 관련 것들이 전부 다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자존감은 됐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뒤쪽에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preposition, 그 다음에 this world. this라는 거는 지시 대명사가 되지만 여기서 지시 형용사가 됐겠죠. world 명사까지. 자 그럼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self-esteem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점 둬야 되는 가치 높은 정보는 뭐겠냐고. 수식하는 말이겠어요? 문장의 주체, 주어겠어요? 당연히 주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 얘가 중요한 말이구나 라고 잡는 거야 구조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은 좋아, 어떻게 되지? 그 주어 다음에 나오는 성분 동사, 얘가 품사 동사가 성분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아 완전히 온전히 어디에 달려 있구나. 어디에 달려 있냐는 거죠. 이 뒤쪽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됐어요.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it이라고 받았어요. 그럼 받는 게 뭐겠어요? 정보가치 높은 놈들 또는 대명사들, 명사들, 핵심 소재들 100%는 아니에요. it이라는 지시어는 받을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처리가 안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가장 정보가치 높았던 so, 왜? 원인과 결과로 잡아놨기 때문에 뒤쪽 정보가치 높아졌죠. 다시 한번 그거를 잡을 수밖에 없어. 글이라는 거 원래 그래요. 애매모호하지 않아.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정보 처리가 되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등급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거 유지해봐야 원하는 점수 근처도 못 가고 유지해요. 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문 거예요. 일부 사례 가지고 전부라고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다 통계적으로 나온 것들이요. 이상한 소리 그만합시다. 우리 다시 이것은 우리 셀프-이스팀을 지칭해요. 좋아요. 또 어떻게 되는데? 결정이 된대요. 봐봐, 주제니까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거야. 역시 얘는 성분 주어 성분 동사죠. 그럼 봐봐, 주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뭐라 그래요? 패러프레이즈, 바꿔 쓰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네는? 그래, 셀프-이스팀은 의존해 있어. 여기에 그 셀프-이스팀이라는 놈은 결정되어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완전 주어잖아. 근데 봐봐, 반복이잖아요. 근데 봐봐, 또 반복돼요. 뭐로 결정이 되냐면 by the ratio, 비율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됐죠? 어떤 비율이요?
our actuality to our supposed potentiality 하고 does라고 이와 같이 잡았으니까 완전히 여긴 정보같이 개떡상인데 여기에 반복된 단어가 다 뭐예요 지금? 한 번 self-esteem, 두 번째 it, 세 번째 ratio, 네 번째 여기까지. 그럼 여기 들어갈 건 주어 반복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못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막 오는 학생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막혔던 부분이 뚫리는 느낌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해야지.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거에서 너무 어그로 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과정에 필요한 거야. 어떤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좀 개념이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아. 개념 타고 올게요. 한 3년 뒤 수능 쳐야 돼요. 그러면.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제발 좀. 제발 좀 비전문가들의 이상한 주관적이며 개인적이며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휩쓸려서 책임은 여러분 인생이 지는 거예요.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짓 그만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게 확대 재생산된다고요. 바보 같은 짓은 확대 재생산돼요. 끊어야 돼. 여러분 후배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구한 말이에요. 언제까지 구한 말로 살 거야? 이미 외세는 침략을 했는데 결론은 조선 멸망, 일제 치하예요. 그렇게 살 거냐고. 여러분 후손을 그렇게 살게 만들 거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적응하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5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얘가 주제인 거고, 결국에는 셀프 이스팀이라는 놈만 정확하게 잡아줘도 잡히겠구나. 근데 셀프 이스팀은 뭐야? 얘한테 달려있대. 알겠어. 셀프 이스팀은 뭐야? 비율로 결정이 되는데, 비율? 어떤 비율? A to B. B에 대한 A의 비율. 맞죠? B에 대한 A 비율. 즉 B분의 A라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끝난 거야, 이 질문은. 그러면 풀어볼래 한번? 쉼표하고. 원래 이거 사실 제가 풀라고 했었는데 이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내부인데 영상을 중간에 들었던 학생일 수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그럼 답이 안 나올 거야. 왜? 모르니까. 잘 보세요. 자, 글의 주제는 self-esteem이라고 했어요. 그럼 self-esteem은 ratio, 비율이에요. 어떤 비율? A에 대한 B의 비율. 그러면 B분의 A예요. 자, 그럼 봐. B에 들어갈 건 뭐였어? supposed potentiality예요. 그리고 A에 들어갈 거는 actuality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뭔지를 몰라. 무슨 얘기냐면요. self-esteem? 좋아. 단어 뜻 자존감이야. potential? 잠재성? actuality? 실현? 뭔지를 모르는 거야. 박살나는 거야 이제.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실현됐다 잠재성이다 차이가 딱 대조적으로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아직 말 그대로 잠재된 것,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여기는 말 그대로 신현된 것이죠. 자, 그럼 봐봐. 1번 선지. The higher your expectation. 다시 얘기했지만 빈칸 추론은 주제 추론 문제라 그랬어요. 주제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5번 반복되면 그게 주제, 그걸 바꿔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expectation이라는 단어가 뭘 바꿔놨냐고요? 기대. 기대는 잠재성이겠어요? 실현된 것이겠어요? 잠재성이죠. 따라서 expectation을 높인다. 즉 1번 선지에 나와 있는 expectation을 높인다는 self-esteem이라는 거는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를 높인다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achieve, 성취가 높아진다. 성취는 여러분 봐봐요. 실현일까 자존감일까? 둘 중 하나였다 할지라도 분모가 높아지는데 분자나 얘가 높아질 일이 없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1번은 아웃이에요. 일단 다 보세요. 자, 2번 선지. 그리고 이미 들었던 학생들은 빠르게 넘기세요. self-esteem이라고 주제 세팅 딱 해놨죠? 걔는 봐. 증가될 수 있대. 자, 그럼 봐. self-esteem이라는 놈은 증가돼. 자, 봐요. 분모를 낮추거나 분모를 낮추면 분자를 높여주면은 높아지잖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lowering actuality. 현실적인 거, actuality. 실현된 것을 낮춰버리면 이게 낮아지는데요.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success, 성공이야. 실현된 거겠죠? 그러면 success, 성공은 뭐야? 나눠졌어요. 뭐에 의해서? pretension. 야,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거 수능 시험범이에요. 어려운 단어긴 해요. 기망이라는 단어인데 몰라도 돼. 법률 용어예요. 몰라도 돼요. 사기죄 요건이 되는 게 기망이라는 행위인데 몰라도 된다고. 왜? 시험 범위에서, 수능 시험 범위에서는 pretend라고 이미 여러분한테 줬죠. 뒤쪽에 SION 붙는 거 명사형이죠. pretend 뭐뭐 인체하다, 뭐뭐 인척하다의 명사형이에요. 뭐뭐 인체하다, 뭐뭐 인척하다, 잠재성에 의해서 실현된 거겠어. 잠재된 거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pretension 아래로 가야죠. 이게 뭐야? 그래, equals self-esteem이야. 이게 self-esteem이야. 정답 3번이라고. 실현된 것, 나눠졌어. 실현 안 된 것으로. 그게 self-esteem이야. 정답 3번이야. 진짜 정답 3번이야. 됐어? 자, 봐. 이런 게 답이 나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라고? 시험은 누리니까 약속. 정확히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약속에 따라 빈칸 추론은 통제사상, 즉 가장 정보가치 높은 주제를 찾는 건데 주제가 되는 원리는 이런 건 개념을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잡으시고 패러프레이즈 반복해서 바꿔 쓰는데 그거를 5번이나 바꿔 썼다야. 그러면 얘는 보나마나 뭐가 주제다? self-esteem, 이시 주제다. 걔는 ratio 비율인데 걔는 our actuality to support our potentiality인데 이거를 바꿔 쓰면 뭐가 된다? 그래. 3번 선지가 됐네요. 정답은 3번 끝. 이런 느낌이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거시적으로 바꾸고요. 미시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미시적으로 보면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수업 시간에 다 정해.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지. 외우세요 제발. 자, 두 번째 단어가 됐으면은 문법 품사에 의해서 문장 성분 역할이 되고 의미 구조가 잡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끊는 기준이요. 그냥 끊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런 기준에 따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는 5년 전, 6년 전에 그냥 이것저것 다 가르쳤던 시절에 찍어놓은 건데 좀 짧아요. 그나마 시중에 있는 영상 중에. 그래서 활용해 보시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강의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빠르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거예요. 이제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 바탕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에서는 이게 서술어예요. 지금 교재 페이지는 5페이지고 국어에서는 서술어예요. 서술어 결정을 해요. 근데 어순상 서술어가 먼저 나올 수가 없잖아.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은 주어부터 먼저 잡고 가시면 돼요. 제가 이 당시에는 너무 원리 원칙대로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 잡고 동사 잡는다요. 1번 주어 잡고 2번 동사 잡으세요. 됐어?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주어 잡고 동사 잡는 거고 이건 그냥 넘기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어부터 잡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게 파트 2예요. 그럼 주어부터 어떻게 잡는 거냐? 보세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 종류들이야. 그러니까 명사 상관어구라는 표현을 쓰긴 하니까 명사 종류들. 그럼 일단 당연히 명사 하나만 있어도 명사예요. 앞에 관사 붙어도 명사예요. 명사 2개 와도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명사 3개 이상 뭐 여러 개 붙어도 되는 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포트 리무진 시트, 공항 리무진 좌석, 명사죠. 주어 역할이죠. 지칭하는 의미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거니까 앞에 하나라는 혹은 어떤 불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on이라는 부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맨 처음은 주어니까, 맨 처음 명사니까 주어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럼 얘네가 온다 보면 뭐다? 동사라고. 됐죠? 그럼 이 동사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좋아요. 문장 형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비동사다. 무엇이다, 있다. 연결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보어이다 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죠. 주어는 뭐다? 좁고 불편하다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지금? 계속해서 명사가 될 수 있는 놈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명사인데 이 명사에다가 명사 수식하는 형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부사가 또 붙어서 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앞에 간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형사는 당연히 2개 이상 붙을 수도 있고 부사도 2개 이상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코어한 명사 잡는 거예요. 코어한 명사 잡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눈에 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보고 잘 안 되면은 안 되는 문장들은 분석해보고 질문하고, 그럼 먼저 품사가 따져지고 그 다음에 어순에 따라서 얘는 맨 처음에 온 명사니 그럼 주어겠구나. 그 다음 동사 그러면 동사겠구나.
그 다음에 명사가 왔네? 그럼 보호 또는 목적어겠구나. 동사가 비동사, 연결동사면은 보호가 올 것이고, 동작동사, 타동사면은 목적어겠구나. 그럼 선생님 타동사나 비동사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비동사는 외워졌을 거고, 타동사나 자동사 같은 거는 타동사나 자동사를 외우기보다는 뜻을 외우면 돼. 내가 무엇을 찾아야겠잖아요. 찰 대상이 있으니까 타동사겠지. 내가 날다. 무엇을 알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날아. 그러면 그냥 얘는 자동사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뭐 타동사면서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들도 있는 거야. 그럼 문장 성분이나 역할이나 의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경험의 문제예요. 겪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얘기는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근데 요즘은 희한하게 이게 너무 파편화돼 있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은 그걸 좀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방향 설정해주는 수업이고,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거는 예전 제 6시간 강의들이 있어요. 문법도, 구문도, 유형 독해도 그걸 활용해 보시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질문 주시면 제가 보충 형식으로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제공해 드릴게요. 자, 다시. 그러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기도 봐봐. 형용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단위가 주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관사,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형용사, A에 붙으면 보통 형용사죠. 그 다음에 명사, 한 단위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여기는 그냥 대명사 하나가 주어 역할을 한 거죠. 이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명사가 될 수 있는 거, 명사 오브 명사 소유법 표현이라든지 명사 어퍼스트피 S 명사 같은 표현이라든지, 그러니까 명사 오브 명사도 보통 한 단위로 묶어주시면 되고, 당연히 더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죠. 간사는 제가 디터미넌트라고 DET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위 묶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명사 어퍼스트피스 명사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단위. 그런데 다시 오브 또 명사가 붙었어. 오케이, 그러면 너희까지 전부 다 명사로 붙을래. 이러면 된다니까. 자, 그럼 명사 다음에 보통 동사가 튀어나오는데 당연히 동사는 동사 하나만 튀어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동사 하나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앞쪽에 부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BPP 꼴이 돼서 수동태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시제를 표현한답시고 have PP 같은 완료 시제,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ing 같은 진행 시제, 이런 것들이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동사 부류는 기본 품사 동사 하나가 붙어 있고, 이 앞뒤에 붙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조동사 앞에 붙을 수도 있죠. 부사도 붙을 수 있죠. 부사로 식하는 부사가 또 붙을 수도 있죠. 동사 뒤에서 부사가 붙어가지고 동사구가 될 수도 있고,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동사구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여기다가 시제 표현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그냥 한 단어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배워왔던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문법 시간들에.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선생님 have to 부정사는 have에서 끝나요? 아니면 have to까지 끝나요? have to r까지 끝나요? 그건 상관없어.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사 관련된 놈은 그 한 단위로 묶겠다는 그 느낌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설명을 제가 뒤쪽 영상에서는 해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수업은 찍먹해도 충분한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문법이 잡힌 학생들은 설명 들으면서 감은 왔을 거야. 이제 그것만 적용해보면 되는 건데,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아예 이렇게 공부 안 했던 학생들은 6시간이면 보통 잡혀요. 6시간이면. 자, 계속해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관사까지 붙는 경우 설명했고, 이제 이걸 적용 연습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고, 파트 3는 서술부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서술부 잡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 보세요. 일단 품사부터 잡을 건데, all three, 모든 것, 형용사 플러스 명사죠. 한 단위로 여기는 주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네, 그냥 동사, 품사 동사, 서술어 동사. 모든 것은 이다. 무엇일까? 뭐겠죠? difficult, 어렵다. 끝났어요.
선생님 뒤에 오는 놈들은 뭔가요? 나중에 이제 접속사나 전치사 배우면 되는데 before 같은 거는 접속사로도 전치사로도 쓰여요. 때때로 부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품사를 하나로 고정해서 외우는 건 쉽진 않아. 그럼 뭐냐? 일단 외워놓고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잡혀요, 사실은. 우리가 은근히가 을류를 유치원 때 외워가지고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쓰다 보니까 목적어인 을류를 붙는 게 익숙하구나. 원래 은근히가 주어에 붙였는데 이 가만 주어구나 중3 때 배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쪽에 주어, 동사, 보어가 절이 엮인 거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 모든 것은 어렵대요. 어떤 게? before, 전에,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쉽기 전에, 그것들을 하기 전에. 아하. 자,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의미는 어떻게 잡는 거야? 이렇게. 직독직해라는 건 이거야. 직독직해 1단위는 뭐냐면 잘 들어요. 한 단어가 직독직해가 아니야. 쭉 모든 것은 이구나 어렵구나 뭐가 어떻게 어렵다는 거지? 전에 어떻게 전에 그들이 쉽기 전에 보이죠? 직독직해라는 것도 결국엔 이런 신텍스 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운 것도 없긴 한데 자 여기 좀 긴 거 F분 볼게요. We 잠깐 명사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자 2로 한번 볼게요. 더 관사죠. of 형용사죠. man 다시 명사죠. 하나의 주어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is dreaming. 자, 품사 동사인데 비동사 플러스 ing.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시제를 표현하고 있구나. 시제를 표현하니까 한 단위가 동사구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dreaming about이라는 동사 꾸를 또는 뭐 이어 동사를 또는 이디엄 같은 것들을 외우고 있었다면 그렇게 잡아도 되고 못 잡았으면 그냥 뒤쪽으로 묶어버리면 돼요. 됐죠? 그러면 오래된 남자는 꿈꾼대요. 뭐에 대해서? 사자가 되는 거죠. 혹은 사자에 대해서 꿈꾸고 있다.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건 이거예요. 동사가 길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 때문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단은 시제 때문에 길어진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또는 조동사가 붙어가지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1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가지고 적용 연습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외에는 이제 수식어구들 달라붙으면서 의미가 추가가 되는 것들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만 인트로로 설명해 드리면 뒤쪽 내용은 충분히 정리되실 거니까 딱 이 정도. 어려우신 거나 궁금하신 거는 뒤쪽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법 설명할 차례인데 교재가 너무 옛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내놓기가 참 창피한데 어떻게 시간이 없으니까 해야죠 이제. 일단 여러분 이 컨텐츠를 보시면요 파트 1부터 파트 9까지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파트 1하고 파트 2, 3까지 하면 주어 동사가 잡히는데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이외에 절 같은 놈들이 어쨌든 좀 의미를 잡는 데는 중요해서 잡아지는 것들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수능 시험범위만 딱 담아놨기 때문에 영문법이 고민인 학생은 사실 이걸로 공부하면 괜찮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옛날이기 때문에 흑역사예요. 거의 제 느낌에는 너무 싫어 막 보기만. 그래갖고 여러분 막 보면은 베이누스쌤 뭐 KTA 중 이런 거 찾아보면 제발 항막 딸려가지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 짓 좀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알고 있죠. 사실은 수능 시험 범위 영문법이 국어문법도 마찬가지지만 개념자는 6시간 정말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정말 솔직히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쓸데없는 걸 끌고 와. 그러니까 경계선이 이제 다 쳐내야 되는데 경계선을 잡다 보면 끌려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상들이, 자료들이. 그걸 자꾸 끌고 오다 보니까 애매한. 이게 정확하게 시험 범위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게 36조이고 40조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 이거는. 시험 범위 정해지는 내용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은 뭐냐면 동사에 대해 설명해주는 파트, 그 다음 명사, 대명사, 접속사, 전치사. 그럼 봐봐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5품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건 형용사와 부사예요. 7, 6, 7. 그 다음에 감탄사. 사실 얘네는 갖다 붙이면 그만이고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보면 끝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품사가 끝나잖아. 이 품사가 끝나면 사실은 성분은 그냥 따라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강의를 들었다고 성분이 바로 보이진 않는 게 단어를 딱 여러분이 봤을 때 의미가 보이지 품사나 문법 구조가 보이진 않잖아.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품사라고 하면 국어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그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 첫 번째, 의미에 따른 품사 분류. 두 번째, 기능에 따른 품사 분류. 세 번째, 형태에 따른 품사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의미나 기능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안 서 있어요. 의미는 서 있죠. 근데 의미도 사실 불명확하다 여러분. 좋아. 철학이 뭐니? 정의해봐. 문법이 뭐예요? 정의해. 나한테 배운 애들은 대답하지. 좋아. 글의 구성 원리가 뭐야? 구성, 뭘 이루는 거, 원리, 원칙. 글을 구성하는 원칙? 좋아. 그게 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응집성이라는 게 있어. 응집성이 뭘까? 뭔가 이렇게 달락달락 붙어있는 거. 글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봐. 느낌은 살아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우린 사실은 수능국어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정확한 의미와 문법적인 기능도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 진폭이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적 진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명확하게 안 잡혀있고 그걸 자꾸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가면서 진폭은 또 줄여주는 거예요. 왜? 평가원의 마인드셋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수업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문법 공부 이유나 문법 개괄이 아까 30분 좀 안 된 영상 두 개가 있어요. 국어 가지고 하는 거랑 신텍스, 영어 신텍스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나면 이제 품사를 배워야지가 되고요. 팔품사 정리하고 나면 문장 성분 정리해야지가 돼요. 그러면 사실 영어 문법은 끝이에요. 문법 문제도 사실 끝이에요. 진짜 그거. 그러니까 토익, 토플, 탭스 같은 걸 대비한다 그러면 좀 다르지. 내신 당연히 다르지. 수능이잖아. 수능 문법 문제 한두 문제잖아요. 그럼 뭐 이상한 거 내질 않아요, 여러분. 막 토익, 토플, 탭스처럼 막 지역적이고 뭐 이상한 거 안 낸다니까.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구분을. 오케이. 그래서 영어 수능 문법 공부는 딱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쭉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야, 사실. 근데 이것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있고 이것조차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시중에는 초급, 중급, 고급 같이 분류를 한 영어 문법책 체계가 되게 좀 많이 팔리죠. 그래서 뭐 디스리 그래마 초급 1, 2권, 뭐 중급 1, 2권, 고급 1, 2권 이런 식으로 보통 6권 단위로 보통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도 too much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한 그런 느낌이지. 고3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땐 빠르게 여기 정리하자. 그러면 정리가 돼요. 하려고 하면 돼. 하려고 하면 되고 어차피 이게 머릿속에 100%안 박혀 있어도 이걸 100% 박힌 상태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 한 문제야. 그 한 문제 맞추고 싶으면은 제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후에 공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이 6시간을 진짜 한 2배속 해가지고 빠르게 아 이게 있구나. 이 정도가 있구나. 위계가 이렇구나. 정리하는 느낌으로 빠르게 정리하신 다음에 구문 빠르게 적용하시고 유형독기 빠르게 넘어가면 한 2배속, 1.5배속 빨리빨리 넘기면 진짜 하루에도 다 듣고 아 영어가 이런 거네 라고 막 3등급이 갑자기 2등급, 1등급 정도까지 훅훅 바뀌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결이란 말이야. 그 느낌 가지고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세히 얘기하라는 이유는 사실은 결국에는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끝이야. 진짜 그거 끝이야.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붙는 건 뭐냐면 동사인데 엄밀하게는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빠지면서 주어도 생략되면서 동사도 남는 경우가 있어. 이게 분사 구문이야. 그런 건 좀 특이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또는 접속사인데 얘가 한 문장 성문 역할을 할 때가 있어. 접속사면서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는 말 자체가 접속사면서 대명사야. 그게 관계대명사. 관계, 접속사. 대명사. 그럼 관계대명사 어떤 역할을 하냐? 접속사면서 대명사. 그럼 접속사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앞에 있는 선의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라는 거야. 근데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우면 진짜 별게 하나도 없어. 진짜 깔끔하고 쉽고 간단하고 원리적으로 처리되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30일 남은 시점에 이게 좀 불안한 학생들은 이것만 한 게 없을 것 같거든. 빠르게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자, 문법은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빠르게 뒤쪽 영상들 2배속으로 돌려보시면 충분하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오늘 제가 3개를 찍었어요, 영상. 첫 번째는 뭐냐면 국어라는 과목을 함에 있어서 좀 기초가 되는 그 느낌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두 번째, 영어에서 성분. 세 번째, 문법, 단어, 뜻, 암기, 조화. 단어 뜻은 여러분 알아서 암기하시고, 그러면 품사, 문법, 즉 단어의 기능적인 측면, 문법적 기능적인 측면을 정리하면 그게 어떻게 성분으로 이어지면서 의미 구조가 잡히고 그것을 국어에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문제풀이 어떻게 엮여 나가는지는 이미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퍼즐이 이제 슬슬 끼워 맞춰지면서 수업 이해도도 높아지고 동시에 영어가 순간 퀀텀 점프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개별적으로 단톡방에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단톡방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정리하세요. 시간 정말 없습니다. 벌써 10월이고요 40일 시간 없죠 정말. 6주 남았니 5주 남았니. 근데 올해는 학생들이 다 맛이 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 질문은 이후 영상들 보고 이어지면서 받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